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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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 드리블 현란한 입담입니다. 오늘의 이 뉴스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전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오래 걸렸어요. 네. 김병민 의원은 1시간 넘게 걸렸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차 많이 막히는데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하겠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또 하셨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코로나 때문에라고 잠정 중단을 했는데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다음날 딱 대통령실에 들어오니까 기자분들이 대통령님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질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럼 뭐 가볍게 한두 가지. 이 얘기의 숨겨진 속뜻은 네.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거리를 좀 지켜가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소통하겠다는 제 의지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괜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의지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해몽이죠.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아니 최소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서실이든 아니면 그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께 얘기하고 그 발표를 했겠죠. 설마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발표를 했겠어요? 안 그렇죠. 한다는 얘기를? 네. 뭐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고요. 네. 그러면 약속을 하루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약속을 하루라도요? 하루라도 지켜야지. 아니 이게 그다음에 다시 도어 스태핑을 하시면 어떡해요.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좀 시간 지나서 해야지. 그거는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마 안 하고 지나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서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실의 그 설명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통을 위한 의지는 변한 게 없다. 하지만 시기와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비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코로나로 핑계 삼았기 때문에 그날 기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출근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기자가 먼저 대통령님 여기서 질문한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볍게 한두 가지를 한 것이지 말을 뭐 하루아침에 바꿨던 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에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해서도 52시간 주 52시간 문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관과 대통령 간에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건가?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볼 때 좀 잘 움직여지고 있다 정부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좀 삐걱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지적은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구성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기에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네. 내각 구성 빨리 조속히 다 마무리 짓고 또 예. 용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왔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한 시행착오도 네,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핑계들이 더 이상 국민들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네네. 도어 스태핑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우리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선 출근길 약식 회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자, 말 쓰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누군가가 시위를 하고 있죠. 욕설을 담은 그런 유튜버의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문제가 많죠. 이분이 또 그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캠프에서도 일을 했다고 그래요. 예? 김병민 대변인 만나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욕설 섞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고성을 하고 하는 분, 이분이 예전에 광화문에서도 이런 집회를 하고 여러 군데 집회를 했었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캠프에서 같이 쓰고 또 나중에 들어와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되는 사람의 가족을 왜 대통령실에서 그걸 채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분 말고는 없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논란이 될 거라고 누구든지 상상 가능한 해석 가능한 내용인데 이런 그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가족을 어떤 대통령실에 근무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해주고 비방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나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깔끔하게 해명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제 그 연자제 발언이 나왔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연자제 발언이 나오고 수습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음 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게 됐는데요. 뭐 이제 누나에 대한 문제와 동생에 관해서 얼마나 얽혀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 등을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논쟁적 인물이고 또 이 누나도 결과적으로 같은 활동에 불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됐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등으로 비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 캠프 있었다는 거잖아요. 11월 달부터 네. 왔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혹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대통령이 알 가능성 거의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11월이면 본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 들어왔다는 얘기고 기사를 보니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사람 뒤에서 뭐 편집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 검색해보면 잘 안 나오지만 이름을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고 사진 모자이크 처리된 걸 얼핏 보니까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선거 때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네. 그 많았던 사람들이 또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 역할했던 사람들이 또 일부 들어왔을 겁니다. 네. 행정관이나 비서관급이 아닌 행정요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던 인물들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대통령이 다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 정서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야권으로부터 상당한 정치 공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면 빠르게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사 문제 계속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시스템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비선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본인과 친한 사람 문제가 나오고 있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봉화마을 갈 때도 그랬죠. 나토 정상회담 갈 때도 그랬죠. 그리고 친인척 고용한 문제도 문제가 됐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거를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그렇게 텐데.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는 그냥 뭐 이 정도 어때? 뭐 괜찮지? 6천? 뭐 어때? 처가 6천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냥 이런 문제는 거죠. 김병민도 대변을 못해요. 오늘 아침 한 언론사 칼럼을 보니까 대변하려고 그래. 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직업 못할 건 관둬라. 네. 이렇게 그냥 세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동아일보 칼럼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가 한 사람의 문제를 탓하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하락한 국면이 왔으면 네.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임리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뭔가 커다란 대형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 앞서 이뤄지게 되는 작은 전조 현상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는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호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빠르게 좀 어디서 문제인지 다 알 거니까 네.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인사 사정 공직기강 이런 대통령실의 라인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검사 출신 그 능력 있다는 검사 출신 비서관들 전혀 지금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잘할지 모르지만 또 검사들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명령 체계예요. 상명하복. 그게 검찰에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누구누구를 고용해야 되겠다. 이러고 인사검증해라고 지시를 하면 만약에 미리 상명하복의 체계에 익숙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김부겸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인인데 친한 동생인데 뭐 비행기 이렇게 태우면 어때? 그러면 노라고 누군가는 이거는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검사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일반 정치인들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아니면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 예를 들면 조직에 관련해 뭐 대통령실이나 예전에 청와대 근무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라고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했으면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국민의 눈높이만 상식선에서만 판단했어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지지율 이 계속 추락이 이런 비상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잘못인데라고 한 번 처음 지적을 합니다. 네. 근데 2번 지적하고 3번, 4번 지적했는데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잖아요.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만들어낸 이유는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패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그 출범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커다란 실망을 줬기 때문에 지난 정치 다 싫다. 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출범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와 눈높이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럼 전 정부와의 비교 속에서 이거보다 조금 낫다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없는 측면이 매우 아쉬움이 일부 있고요. 새롭기는 합니다. 새롭기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이제 말씀 주셨던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정무수석 다 정치와 경험들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고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일부 비서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안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국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 역할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도 못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는 쇄신해야 된다. 이게 좀 네. 시기가 이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안 좋아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인적 쇄신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 수준에 전혀 못 미치고요. 능력 부족, 실력 부족, 거기에 애정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네, 건희사랑에 대해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팬클럽 눈에 아주 거슬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강신업 변호사, 걔가 지져도 해체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을 그었어요.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명확한 입장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해와 증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 메시지 위주로 이제 보도가 나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정치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을 얹기 시작하면 또 강신업 변호사랑 설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설전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또 논란의 한가운데 뛰어들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더 이상 이제 말을 좀 특히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에서 아껴 쓰면 좋겠고 네. 김건희 여사가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에 피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팬클럽 활동 등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활동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없다는 것들이 명확해진 만큼 좀 말을 서로가 아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끼라고 하시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마셔요. 뭐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번 이 시점에라도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예전에 개인 사진이 그것도 가장 근접하게 찍힌 사진이 그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그 전까지 소통이 됐다 그랬어요. 최근에 소통이 안 되지만.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끊었어야지. 팬클럽은 팬클럽 나름대로 정말 응원하는 마음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 놔주고 김건희 여사는 거리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나
일반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사진이 아닌데 근접한 사진, 그 사진이 그 팬클럽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팬클럽의 파워가 엄청나게 크구나. 그 팬클럽에서 하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구나. 실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메시지도 지인의 문자를 보내는 걸 떠나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좀 어떤 지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지점 중에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저도 강신업 변호사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방송을 많이 했던 분이라 다 아실 거예요. 패널 했던 분들은. 근데 지금 얘기를 던지면 좀 감정적인 상태 속에서 설전이 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그 설전이 같이 부딪혀서 파편이 튀기게 되면 좋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도 팬클럽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한 팬클럽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강신업 변호사도 좀 이렇게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특히 지금 현재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 일에서 좀 말을 아끼고 일은 다 좀 내려가서 더 이상 활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세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의 인적 쇄신?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70일 정도 돼가잖아요. 60일 넘어서 70일 정도 돼가는데 변화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계속 추락만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인적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감지되면 빨리 그걸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저 윤창중 대변인이었던가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딱 불거지고 났을 때 결국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빠르게 수습하면서 새로운 이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하고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제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뭔가 정비를 하게 되거나 변화의 스텝을 밟으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네. 국민들께서 원하고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내용이 맞다고 얘기하면 가야 되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 그리고 대통령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치권에 진 빚이 없다. 오직 국민에게만 진 빚이 있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여있는 정치권의 무수히 많은 주변 관계자들이 얘기했겠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좀 이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전 비대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적 쇄신? 네. 교수님이 가시는 거 아니죠? 인정되지가 알죠.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 안양천에 내린 비로 서울